한편 시행 준비 중에 있던 농어촌 고리채 정리가 본격적인 실천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고리채 정리는 가난에 허덕이는 농어촌 사람들을 구하려는 혁명과업 기본 목표의 하나인데, 이러한 뜻을 알리기 위해서 장농림부 장관을 비롯한 당국자들은 직접 농어촌의 현지민들을 만나보고, 고리채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해서 국가의 구제를 받고 나아가서는 경제재건에 도움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거적적으로 혁명과업 완수를 다짐하는 가운데 6월 19일 항도 부산에서도 재건 국민운동 촉진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부산시 공설운동장 대회장에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부의장 박정희 소장을 비롯하여 10만 명을 헤아리는 부산 시민들과 학생들이 참가해서 새나라 건설의 굳은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1961년 6월 14일 부정축제 처리법을 공포했다. 부정축제 처리법은 국가 공직 또는 정당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거나 사회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부정공무원, 부정이득자, 학원, 부정축제자의 부정축제에 대한 행정상, 형사상의 특별 처리를 규정한 법률. 이 법은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1961년 7월 14일 제정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부정축제자의 정의를 정하고 부정축제자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부정축제처리위원회를 두고 부정축제자의 구체적인 처리와 부정축제 대상자의 거주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부정축제처리법에 의하여 확정, 통고된 환수금 등 환수 채권을 확보하는 조치와 그 징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961년 10월 26일 부정축제 환수절차법을 제정하였다. 나라의 동맥이 또 하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공사를 서둘러 오던 능곡과 의정부 사이 철도가 드디어 완성, 7월 10일에 개통식을 거행했는데, 이날 능곡역 개통식 현장에는 윤 대통령과 각 최고회의 의장도 참석해서 철로 연결의 마지막 못을 갖고 능이선 열차의 전혀 운행을 축복했습니다. 능이선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서울의 인구와 밀집하는 도색을 경외로 분산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순환 철로로서 앞으로 능이선 주변에는 아름다운 전원도시가 건설될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1961년 7월 3일 방공법 공포. 방공법은 1961년 7월 3일 법률 제643호로 제정되었으며, 북괴의 대남 공작과 적화통일 시도에 맞서 방공체제의 강화를 규정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방공법은 국가보안법의 방국가 행위 중에서 공상계열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규제할 목적으로 1961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이 때 방공법에 포함되어 있던 찬양, 고무 등, 퇴압, 통신 등, 탈출, 잠입, 편의 제공 등의 주요 범죄에 대한 법률 등 방공법의 주요 내용은 1980년 12월 31일 국가보안법에 통합되고 방공법이 폐지되면서 적용 법률이 국가보안법으로 변경되었다. 박정희 대통령님의 업적 1961년 7월 22일 경제기획원 신설. 경제기획원은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운영과 투자계획의 조정, 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의 관리,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의 조정과 집행의 심사 분석, 물가 안정시책 및 대외 경제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61년 7월 22일 발족하였으며 1994년 12월 23일 재무부와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으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경제기획원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였다. 즉,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정부 예산 편성, 국가자원 배분 등을 통해 60에서 70년대 한국경제 개발을 주도한 개발연대 그 자체인 것이다. 또한 경기원은 우수한 경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육성된 관료들은 훗날 그린벨트 설치, 부가가치세 도입, 의료보험과 같은 전문성 있는 제도들을 시행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또 하나의 산업철도 황지선이 벅찬 내일을 기약하면서 착공되었습니다. 8월 12일 강원도 삼척지구에서 기공된 이 황지선은 완성되면 현재 인클라인의 제한을 받고 있는 수송량을 약 6배로 늘려 태백산 일대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토건설 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섬진강 수력발전소의 건설 기공식이 8월 19일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현장에서 거행되었습니다. 현재 있는 동진수리조합 댐보다도 훨씬 큰
높이 57m, 길이 335m, 저수 표면적 27평방킬로미터의 거대한 댐을 환화 93억 원과 외화 570만 달러를 들여서 4297년 5월까지에는 완성시킬 것이라고 하는데, 장차 이 발전 시설은 27,000kW의 전기를 생산해서 국내 전기 사정을 크게 호전시킬 것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9월 21일에는 박정희 최고회의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춘천 수력발전소의 기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4264년 12월에 준공될 이 발전소는 화전 저수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이용한 중력식 댐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는 큰 발전소가 될 것인데, 최대 출력은 57,500kW이고 평균 출력은 16,600kW라고 합니다. 지난 23일 대한중속 상동광업소에서는 새로 건설한 장년 제련 공장의 준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화장품과 물감의 원료가 되는 장년 원광은 지난날에는 국내 특정인에게만 판매해오던 것이나, 이번에 이 제련 공장이 건설됨으로써 금속 장연의 직수출이 가능하게 되어 연간 3억 2천만 원의 수입 증가를 보게 됐다고 합니다. 부국 강병 대통령 박정희 의장님의 업적. 1961년 12월 22일 첫 학사 자격 국가고시 실시. 박정희 의장의 국가재건 최고회는 1961년 12월에는 학사고시 제도를 도입해 12월 22일 학사 자격 국가고시를 실시했다. 1961년 5.16 군사혁명 이후 학사학위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4학년 과정을 이수한 다음 졸업 전에 국가, 당시 문교부, 현재의 교육부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합격한 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학사고시 제도를 시행했다.